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여론이 가장 민감하고 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 그래서 여당은 수세를 위해, 야당은 대여 공격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게 바로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 재산 챙기기 여부입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대장동 민간업자로 1심에서 한 푼도 추징당하지 않았던 남욱 변호사가 동결돼 있는 수백억대 본인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기세 등등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을 수사한 검찰은 앞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 김만배, 남욱 씨 등의 재산 2천억 원 가량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 결정을 얻어 동결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추징금은 한 푼도 부과받지 않았던 바로 이 남욱 변호사의 경우 차명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수백억 원대 건물도 포함해 500억 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1심 판결이 나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이 동결된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에 이렇게 요구하면서 동결을 해지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토대로 해서 이 남 변호사에게 1,000억 원가량의 추징을 구형을 했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 이 면소로 판단을 하며 추징액이 0원이 됐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항소를 해서 이 추징액을 다시 다투려고 했지만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지시로 결국 이제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부분과 이 추징 부분은요, 남 변호사의 완승으로 이 판결이 확정된 거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본인도 이 법률가인 남 씨로서는요, 좀 기다렸다는 듯이 선제적으로 이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남욱 씨의 행태는요, 여론이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고 또 부당해 보이지만요, 항소를 포기한 탓에 검찰로서도 더 이상 추징 보전 조치를 이어갈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 남욱 변호사요, 지난 4월에도요, 법원에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또 알려졌는데요. 그 시점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에도 이 항소 포기로 인해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이 최종적으로 불가하게 된 건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남 씨가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 4월에 이미 한 차례 추징 보전 해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지 3주가량 지난 시기로 대장동 1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했던 때입니다. 남 변호사가 2022년 11월 법원에 추징 보전 청구 인용이 나온 지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동결 재산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걸 두고 왜 하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나온 직후였는지 이 시점이 공교롭다는 반응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 교체가 예상되자 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항고 당시엔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5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효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요, 이 동결된 재산뿐만이 아니고요, 민사 소송이 걸려서 분쟁 중인 서울 강남 역삼동 땅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삼동 땅은요, 남 변호사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4년 전에 300억 원을 주고 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500억 원에 이 물건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상 대장동 범죄 수익금의 현금화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야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삼동 땅은요, 2021년 4월 이 남 변호사가 법인 대표로 있던 시절 300억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입니다. 이 땅은요, 124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375평 규모로 알려졌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40대를 한 번에 댈 수 있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땅은 지난 3월 구로세무서에서 압류해둔 상태지만 이 해당 법인이 내놓은 가격대로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4년 만에
2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이죠. 남욱 변호사 지금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추징금이 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익으로 거뒀다고 의심받는 그 재산 일부를 검찰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동결 조치를 했고요. 이걸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그게 이제 수백억대가 됩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난 직후에 이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지금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걸 만약에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가에 배상 청구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야당을 비롯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에 지금 나비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 결국 김만배 씨나 다른 피고인한테까지 확산할 것이다. 결국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또 문제를 삼고 공세를 펴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원에서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배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재산에 대해서 추징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또 성남시가 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피해금액 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도 이 독립몰수죄라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이 독립된 절차를 통해서 국가가 몰수하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법안은 부정이익환수법을 2021년에 국민의힘에서도 103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사를 통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가 있고 또한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환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30대가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정말 범죄자와 사기꾼들이 어떤 이득을 올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범죄자들이 큰 소리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돈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욱 씨는 1심에서 이 1,100억과 관련해서 1,010억 관련해서는 일체의 추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죄가 확정이 돼버렸어요. 즉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욱 씨의 경우에는 이미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다고요? 한번 막아보십시오. 어떻게 막습니까?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결국 범죄자가 돈을 다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전 참 기가 막힙니다. 이미 있는 왜 항소를 받아보지도 않고 법 개정하면 받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자꾸 50억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50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련을 가지면서 왜 수천억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저는 이거는 정성호 법무장관과 그리고 검찰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사실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과연 압박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경제적 책임, 정책 책임도 아마 져야 될 것이 생각이 듭니다.